제가 화면 공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보이실까요? 네. 예, 제가 어떤 네. 선생님이 하셨는데 저도 오늘 목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하면 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수요 리더십 캠프에 저를 캠프인데 캠표야. 이렇게 제가 덜렁대요. 많이 그런 오타 있습니다. 예, 이해해 주시고요. 오늘은 이제 그림책으로 배우는 품성 리더십 아마 4회차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에 대한 소개를 조금 이름을 올려놓고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이제 그림책 테라피를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은 그 품성 독서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 뭐 김찬선 선생님이나 김영선 선생님 여기 알고 보니까 이 명단에 보니까 안정선 선생님도 김명수 선생님도 한만정 선생님도 제가 아는 분이네요. 아시는 분들이 이렇게 품성 독서에 다 계신지 몰랐어요. 왜 소문을 안 내셨을까? 예. 어쨌든 예, 그 분들하고도 알고 있고요. 인연인 것 같아요. 이래서 그래서 저는 그림책 테라피도 하고 있고 상담도 하고 있고 강의도 하고 있는 정옥경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저는 이제 여기 강사라는 걸 좀 진하게 했는데 상담을 배우고 교육을 배웠다 보니까 전공하다 보니까 뭐 멘토링도 하고 코칭도 하고 교육도 하고 강의도 하고 뭐 상담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뭐 다양한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이 역할들이 공통점이 하나 있죠.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상담으로 그 사람을 살릴 것이냐. 살린다고 하면 조금 건방진 부분이고요. 성장시키는 거. 성장하는데 일조하고 싶은데 강의로 할 것인지, 상담으로 할 것인지, 코칭으로 할 것인지 요런 차이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는 마음은 상대도 나를 만나서 조금 성장하고 발달했으면 좋겠고 발전했으면 좋겠고 저 역시 그분을 만나서 저 역시 성장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윈윈을 하려고 예, 이 일을 계속 상의 뭐 상담이나 강의를 하고 있고요. 분야는 상담 심리를 공부하고 교육학을 하다 보니까 다양한 것 같아요. 근데 중심을 스스로 생각하면 저는 행복하게 살고 싶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도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어떤 휴머니즘이 있고 또 제가 생각하는 그 인간관에 대해선 긍정 심리를 보고 있어요. 나한테도 긍정을 보는 것처럼 타인에게서도 긍정을 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이제 직업 상담에 관련된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는 행복의 질이 직업의 질을 능가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일을 보람을 느끼고 있는 일을 하는 것이 그 사람의 행복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애진로 설계에 관련해서 기본으로 이 긍정심리와 생애진로 설계에 뿌리를 둔 상태로 뭐 행복도, 스트레스도 아니면 팔로우십, 리더십, 뭐 기타 등등을 이제 강의하고 있습니다. 23년 차가 됐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다양한 부분을 더 강의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제가 있는 곳은 이제 파워인 진로 상담센터라고 해서 상담센터를 서울 동작구에서 하고 있고요. 이쪽에서는 주로 이제 파워인 진로 상담센터에서는 학생들, 여기 도서관 앞이고 교육청 근처라서 학생들 진로라든가 학습 이런 부분 포커스 맞추고 있고요. 물론 상담과 교육 같이 합니다. 그리고 오픈 톡방에서는 한 800명 모여 있는데 꿈길 희망 등대라고 제가 이제 인생 2막을 준비하는 것고 저뿐만 아니라 저하고 연배가 비슷하신 분, 같은 뜻을 가지신 분들이 요즘 메신저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메신저라는 것이 그냥 선배 시민이고 각자의 자기 인생을 열심히 살아온 숨은 영웅들이에요. 그분들이 그 경험이 누군가 젊은 사람이라든가 주변 사람에게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뭐 리더십이라고 표현을 해도 좋고요. 우리가 서로 이제 나눔의 리더십이라고 해도 좋고. 그래서 저는 이것을 그냥 그 리더십이라는 말보다는 저는 이제 희망등대라는 역할을 해서 빛을 비춰주는 사람,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 그 길을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인생 이막을 살고자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예, 오픈톡방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그래서 꿈길 희망등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이제 그림책으로 이야기를 나눌 텐데 제가 말이 빨라질 거예요. 왜냐? 착각했죠. 시간을.
1시간짜리가 아니고 1시간 반 이상이 될 것이다라고 해서 어마무시하게 강의안을 넣기 때문에 예, 저는 이제 문철 선생님이 저를 도와주시는 방법은 그래도 이제 피드백은 받아야 되고 질문은 받아야 되니까요. 예. 55분 강의가 되고 10시 25분에 딱 저를 수업시켜 주시는 겁니다. 아, 네. 네네. 네. 네, 그게 제가 명강사가 되는 방법이고요. 그림책으로 우리가 리더십을 얘기할 거기 때문에 그러면 나한테 울림이 있는 책이 있어야 이 그림책에서 리더십을 배우거든요. 그러면 어떤 책이 내 인생에서 울림이 있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림책을 이미 보고 계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그림책에 대해서 예, 조금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오셨다고 생각해요. 관심이 없다면 그림책 리더십 예, 배우시러 안 오실 거죠. 이렇게 들으시러. 그러면 예, 제일 먼저 오신 예, 최은선 선생님한테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최은선 선생님한테 여쭤봐도 될까요? 아, 네. 네, 선생님. 혹시 네. 그림책 중에서 야, 이 그림책 너무 좋아 라고 느끼신 그런 그림책이 저희한테 뭐 나눠주실 그 제목, 그림책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 네. 저는 어린 왕자를, 어린 왕자를 너무 좋아했었어요. 아, 네. 어린 왕자 좋아하셨군요. 네. 예. 많은 저, 사람들이 좋아해서 제가 표지에다 놨습니다. 아닌 게 아, 아니라. 네, 그래서 태국에 감사합니다. 와서도 처음에 음, 와서 태국어를 배운 다음에 서점에 가서 네. 처음 찾은 책이 태국어로 어린 왕자를 찾았어요. 아, 태국에 계시구나. 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태국에서도 태국어로 이제 어린 왕자를 또 읽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네,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요. 네. 태국어를 공부하셨고 태국에서 계시다면 태국에서 어린이든 아니면 성인이든 간에 그림책 중에서 야, 이거 울림이 있어 하는 것을 번역을 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소개해 주는 건 어떨까요? 그러니까 태국 책을 태국 그림 그래서 그림책을 그렇죠. 네, 한국어로 번역하셔서. 한국어로 네, 그러실 수 아 있어요. 그런데 지금 태국에서도 틀림없이 리더십이 나타날 수 있는 감동을 주는 그림책은 있을 거라는 거죠. 네, 있겠죠. 찾아봐야 네, 되는데 네, 아직은 의미 있는 제가 일 같아요. 제가 태국에서 지금 저도 도서 목록 리스트를 네. 쓰고 있는데 태국에는 이렇게 뭐죠? 출판 책이 이렇게 활발하게 발전하지 못해 있어요. 그래서 어, 가장 많은 게 우리나라 이제 태국에서는 이솝 우화가 제일 그림책으로는 많은데 그 이솝 우화마저도 굉장히 짤막하게 이렇게 좀 음, 되어져 있고 근데 요즘 많이 외국 그림책이 동화책 그림책이 번역해서 오히려 나오고 있고요. 네, 요즘 태국에서는 그 뭐 교육용 그림책이라고 하나 교육용 네, 교육 분야의 교육 분야의 그림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예요. 근데 한번 찾아는 봐야 될 것 그렇군요. 같아요. 네. 네, 네. 역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네요. 예. 네. 한국을 소개하는 마음으로 한국에서 좋은 책을 태국어로 번역하는 부분이나 태국에서 네. 좋은 책을 이쪽으로, 예, 문화교류도 될 뿐만 아니라, 예, 그거 하고 선생님에게도 싶어요. 네. 네,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이렇게 채은 선생님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마음에 담는 그림책이 있다라는 걸, 예, 우리가 나눠봤고요. 그래서 실은요, 인생 그림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 그림책이 어떤 거냐라고 해서 그림책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유사한 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하나 차이가 어린 왕자 여기 꽃들의 희망을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뭐 행복한 정서부 나무를 심는 사람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인기가 제일 많은 부분인데 어린 왕자는 실은 동화책이에요. 그림책이 아니에요. 나무를 심은 사람도 약간 어중뛰어요. 글밥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그림책은요. 그림과 글이 섞여 있지만 동화책과 그림책을 구분할 때 그림책은 그림이 주고 콘텐츠가 동화책은 동화, 이야기가 주일 때 우리가 동화책과 그림책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실은 이렇게 뭐 몇 페이지 안 되는 일반적인 그림책은 36페이지에서 40페이지를 잘 많이 안 넘더라고요. 일반적으로.
그 정도만 해도 충분히 우리에게 인생 그림책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그림책의 어떤 묘미를 한번 경험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어떤 책이 좋으신가요? 했더니 이렇게 본인들이 좋아하는 책들을 소개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선생님들도 이 품성 리더십을 그림책하고 품성 리더십하고 연결하다 보면은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책도 아마 안 쉬어봤는데 30권은 넘을 거예요. 이 장표에 나와 있는 게. 그래서 그 중에서 한번 찾아보시고, 야, 이 책 좋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선생님들이 어떤 인생 그림책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림책에 대한 정의가 달라지고 있어요. 그림책은 유아들이 보는 책이다 해서 이제는 0세에서 100세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과 글이 서로 상호 보완 작용을 하고, 그러니까 그림이 서 약간 부족한 건 글로 서술하고요. 글로 써은 거 위에 좀 더 보완할 것은 그림으로도 보완합니다. 그래서 상호 보완적인 종합예술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단순하게 그림이랑 글이 아니라 그림도 실은 종합예술 같이 일반적인 예술품이 됐어요. 그림 한 장 한 장이 다 예술품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은 동양화 그분이 어떤 그 1호 작품이 엄청 고가인 그 전문가가 동양화풍으로 그린 것도 있고요. 유화풍으로 그린 것도 있고요. 인형 하나 만들기를 엄청 힘든데 인형 하나를 직접 만들어요. 바느질하고 지점토 같은 것도 만들고 나무 가구 같은 것도 직접 만들어서 만든 걸 사진으로 찍어서 그 작품 자체가 전시회도 하고 있어요. 사진의 그 소스가 됐었던 그 부분이. 그래서 이런 그림책이 단순히 어떤 그 물감으로 그린 거나 색연필로 그린 거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림 자체나 그림 내지는 사진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예술적인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요즘은 그림책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글과 그림의 행복한 결혼이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림책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부분 세 가지만 제가 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알고 계신 분도 있으시지만 그림책은 연령대가 유아들만 본다? 아니요, 땡.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그림책에 교보라든가 예스24에 보시잖아요. 그러면 거기 연령이 나오거든요. 0세부터 100세 이렇게 써 있어요. 아니면 0세서부터 쭈루룩 가 있어요. 이 물결만. 그래서 이제는 100세까지도 본다고 그러고요. 여러 선생님들께서 혹시나 난 성인, 애들 거 말고 성인을 타겟으로 한 그런 그림책을 보고 싶어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100세 그림책이라고 쓰세요. 100세 그림책. 그러면 성인 그림책은 또 그 중간에, 그러니까 100세 그림책은 거의 시니어들이 봐도 인생을 한번 다시 돌아볼 수 있고 하는 그런 책들은 100세 그림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 그림책이나 시니어 그림책 아니면 100세 그림책, 그래서 100세 그림책으로도 전 검색을 많이 해요. 그랬을 때 이제 좋은 책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떤 부분이냐면 가성비인데 결국 책값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200페이지는 기본이고 300페이지, 400페이지 되는 것도 15,000원, 2만 원 돈이면 책을 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책을 하나 사보면은요. 이 책이 몇 페이지, 한 30페이지도 안 되고 칼라도 안 들어가 있어요. 칼라도 안 들어가고 제목에 조금 있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검은색으로 뭐 사인펜처럼 이렇게 쓱쓱쓱 그린 거예요. 이렇게 검은색 하나 단색으로 그렸는데 얘가 11,000원이에요. 얘는 되게 싼 거고요. 얘는 14,000원. 근데 얘는요, 딱 보면 내용 없어요. 실은 그렇게 따지면 없어요. 내용 없고 이렇게 병풍이에요. 끝. 꽃 몇 개 그려놨어. 그리고 이렇게 필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펴요. 피면 입체가 되는 거예요. 입체. 이파리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팝업북 같이 형식으로 됐어요. 그리고 얘는 뭐 머리에 이렇게 있으면 피면 이렇게 꽃이 단 여자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로 해서 요것도 14,000원.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하죠. 아, 그림책은 돈 주고 사기 아까워라고 하는데 그림책을 한번 사랑하시게 되면 아깝지 않아요. 왜? 우리가 시간이 없는데, 물론 많이 그 작가가 나한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많을 수도 있죠. 그런데 중심은 한 문장이에요. 그래서 작가가 200페이지, 300페이지 동안 나한테 어떤 얘기를 하는 건데, 내가 깨닫는 건 많이 가질 수도 있지만, 내가 콱 하고 인사이트가 탁 오는 건 한 문장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요 그림 30페이지, 40페이지를 통해서 나한테 그 두꺼운 책을 본 거하고 똑같이
영화를 뭐 100억, 200억을 들여서 촬영한 그 영화에서 주는 메시지 하나도 이 그림책 하나에서 충분히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성비에 비해서 저는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림책은 다 애들이나 보는 거야. 그러니까 뭐 동물들이 말을 하고 우주를 날아다니고 뭐 그렇게 하지라고 하는데 실은 기본적인 그 내용은요. 인간의 희노애락, 인간의 어떤 뭐 남녀노소 인생사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시처럼 비유했을 뿐이고 은유해서 유추할 뿐이죠. 그게 아예 비현실적이진 않다는 거죠. 그래서 현실성도 있다는 거, 예,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책의 가치는 요거 그냥 제가 PPT 요거 자료 드릴 거니까 이렇게 다양한 효과가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그림책은 무엇으로 구성됐냐면요. 일단 글 있어요. 물론 글이 한자도 없는 그림책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글 기본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림입니다. 그래서 글 없는 그림책이라고도 나오긴 해요. 근데 그 일반적으로 글과 그림이 일반적으로 혼합된 부분, 그리고 하나는 이 표지 하나, 제가 이거 글 판형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된 거, 이거 하나 자체도 하나의 어떤 이거 작품으로 보는 거예요. 얘를 병풍형 책으로 만들었다는 거, 이거 자체도 하나의 작품으로 보고 텍스트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글과 그림, 주변 텍스트로 나와 있고요. 우리가 그림책에서 배울 수 있는 건 이렇게 다양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림책 테라피 지도사를 그림책 놀이 지도사 과정을 하다 보니까 요거 하나하나를 그림책을 아예 이렇게 분석을 하죠. 하나하나 쪼개서. 그러다 보면 요 제목은 왜 이렇게 제목을 줬을까요? 뭐 제목에서 느끼는 점은 뭘까요? 서부터 시작해서 면지도 있어요. 면지라는 것은 앞부분은 앞표지, 뒤에는 뒷표지, 여기를 등이라고 합니다. 여기 꽂혀 있는 거 등이라고 하고 첫 페이지 요 앞부분은 되게 꿈과 희망이 어떤 핑크핑크하네요. 앞면지라고 해요. 그리고 뒤에를 여기 뒷면지라고 하고 있고요. 안에 여기 겉표지잖아요. 앞표지, 뒷표지 있으면 요 안에는 속표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떤 그 작가는 이 앞면지에 이 그림을 그리게 된 전의 어떤 배경 같은 걸 다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책은 요 앞에 하고 뒤에가 하나의 작품으로 연결되기도 하고요. 보통은 아니면 앞면지와 뒷면지에 된 게 앞에의 결과물로 이 뒤에 요약을 하거나 뒤에 연결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림책의 형태는 되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여기 뭐 판형을 본다거나 아니면 표현 소재, 그림이냐 아니면 뭔가 만든 거냐 사진이냐 이런 것들 또 구도 또 뭐 색감 뭐 이렇게 아니면 서체 이 인쇄하에서 나온 게 아니라요. 나보다 멋진 새 있어 이거는 캘리그라피 쓰는 것처럼 글씨체 그 자체가 작품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림책을 통해서 볼 게 많이 있는데 우리는 이런 형식적인 것보다 실은요. 그 내용, 리더십을 볼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도 그림책을 우리가 활용해서 리더십을 배운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기본 상식으로 요 정도는 알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는 거, 그림책은 제가 그림책을 소개해드리면 그림책 자체는 하나예요. 하나예요. 그런데 그림책을 보는 분들은 여기 지금 저를 포함해서 16분이 계십니다. 그럼 이 책 하나를 보면 제가 이 그림책을 보고 느끼는 거하고 여기 선생님들이 느끼는 거하고 물론 유사성도 있겠죠. 근데 모두가 똑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림책을 보실 때 실은 제가 목록을 잠깐 봤어요. 예, 이창준 대표님께서 이렇게 그림책도 몇 권 있으시더라고요. 품성 리더십에. 그런데 그 대표님이 나는 분류하고 저하고 일치하기도 하고, 그거는 이거보다 이쪽으로 할 수도 있어. 이렇게 합니다. 역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제 소개해드린 품성 리더십에 맞는 그림책을 제가 봤을 땐 이건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품성 리더십은 저는 아직 품성 리더십을 모르고, 이청년 대표님께서 품성 리더십을 보시니, 이 제가 소개한 그림책들을 보시고 다시 분류를 해주셔도 좋아요. 아, 이 책은 이 리더십이 더 잘 맞는 것 같습니다라고 해서 저는 책을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거를 내가 여기서 어떻게 내가 받은 이 여기에 대해 이 그림책을 본 어떤 소감이나 느낌을 나는 이 리더십에 적용하고 싶어라고 하면 그래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꽉 제한되어 있질 않아요.
뭐 책에서 교보문고나 이런 데서 책 소개에서 뭐 이거는 뭐 다른 사람을 보는 뭐 어떤 관점이다라고 했어요. 근데 관점 아니고 그냥 내가 이거를 다른 걸로 키워드를 잡으시면 그거에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이 사과 하나를 놓고 농부는 어떻게 보고 회사는 어떻게 보고 또 작가는 어떻게 보고 이것처럼 그림을 보고 표현을 다 달리 하거든요. 이제 그런 내용이라는 거. 그래서 결국 여기 그 주제에서 그림책에서 보는 주제라든가 키워드 품성 리더십하고 연결되는 목은 저는 이렇게 봤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나머지는 이제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몫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림책을 통해서 이제 이 품성 리더십의 목표를 보니까 이렇게 뭐 다양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아직은 품성 독서에 대해서 완벽하게 모르지만 그래도 좀 일조하고 싶다는 마음에 요쪽 요거하고 관련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요 장표를 하나 좀 인용을 했고요. 오늘 주제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4회차이기 때문에 3개씩 끊어보면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주 욕심 없이 열정에 대한 그림책 하나 놓고 정의에 대한 거 하나 놓고 책임감에 대한 거 하나 놓으면 되겠다라고 했는데 또 우리 대표님이 워낙 또 그 대표님의 그 나눔하는 마음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어차피 내가 이거에 대해서 책을 찾아봐야 되니 좀 나도 기여를 해야겠다. 그리고 또 제 그 파워앤진로 상담센터하고 그 희망도서관하고 MOU도 맺었으니 내가 여기 뭔가 일조를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48권을 다 찾으려고 지금 노력하죠. 근데 48권 플러스 뭐예요? 중요 제목까지 있으니까 합하면 60권이 되겠죠. 60권을 그림을 찾느라고 오늘까지도 지금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요번 주까지 요거 하고 부족한 거 계속 제가 찾을 거고 나중에 찾질 못했다면 항상 제가 새로운 책을 보기 때문에 항상 어쨌든 올 연말 안에는 60권, 12개의 품성과 그 안에 하위 어떤 품성들까지도 해서 60권을 제가 꽉꽉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건 약속드릴 수 있고요. 그럼 오늘은 이제 열정, 정의, 책임감에 대한 부분을 볼 텐데 그림책에서 리더십을 배운다고 하는데 실은요, 리더십이라고 말을 해도 좋고요. 리더십이라고 했는데 리더십이라는 것이 그냥 너 이렇게 해라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스스로 리더십이 결국은 이제 스스로의 어떤 셀프 리더십이 발현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셀프 리더십을 발현을 하려면 내 마음을 터치해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하는 것이 이제 그림책 테라피인데 그림책 테라피에서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나눠서 그 그림책에서 어떤 느낌이 있으면 그게 리더십으로 저는 발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그림책 테라피라는 용어를 그대로 썼고요. 그러면 모든 책들은요, 제목에서 느껴지는 걸 하나씩 잡아야 돼요. 그러면 이 제목만 한번 딱 볼게요. 그럼 문초희 선생님 오늘 처음 배워서 반갑습니다. 문초희 선생님 숙제 오늘 딱 보시고 난 춤을 출 거예요. 그림만 보십니다. 네, 됐을 그림만 보여요. 그림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제목이 뭐냐면 춤을 출 거예요. 요 제목이요. 춤을 출 거예요. 네네. 느낌이 제목으로 뭐가 느껴지시나요? 뭔가, 춤을 굉장히 좋아하는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느껴져요. 네, 맞습니다. 춤을 되게 좋아하는 아이예요. 그래서 이건 직업으로 진로도 할 수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꼭 이거 춤을 추거나 어떤 예술, 뭐 연극, 몸으로 하는 것도 이 책 하나로 다 대변할 수 있지만 실은 자기를 정말 좋아하는 자기가 어떤 걸 좋아하면 거기 몰입하고 빠지잖아요. 그거의 대명사로 이 책을 써도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진로 독서에도 이 책이 맞는 거고요. 그래서 모든 제목들은 모든 책들을 보실 땐 제목에서 느껴지는 거지 뭔지를 한번 나누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작가가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지 이 책을 쓴 목적은 어떻게 하냐면 교보를 보시면 돼요. 출판사 소개나 서평이 있습니다. 그걸 보셔서 이 책은 어떤 목적으로 썼는가 꼭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거, 요거 5개는 어떤 책이든 간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책을 쓸 리더십을 배우기 위해서는 3번은 이 책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 책을 읽은 사람이 함께 읽었을 때 내가 뭔가 울림이 있는 장면은 본인의 어떤 심리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대로 묻어납니다. 본인의 욕구라든가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때 감정은 어땠고 이 장면이 기억에 남는 건 뭐냐 하면 내 현재의 욕구와 심리 상태뿐만 아니라
내가 과거에 경험했었던 것까지 다 한 번에 옵니다. 이 그림 한 장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누시고요. 또 이 그림책에서 배운 점이 무엇인지 항상 이거 메모하시면 그림책 테라피, 그림책으로 배우는 리더십 형태는 리더십은 요 5개의 요 단계는 반드시 거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열정을 들어가겠는데 열정은 기쁨으로 최선을 다해 기대 이상의 일을 해낸다고 했어요. 저도 몰랐습니다. 열정이 이런 뜻이. 근데 공감이 돼요. 맞아. 기대 이상을 해내지 열정을 갖고 있으면 이게 공감이 됩니다. 그런데 그 열정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나를 춤추게 합니다. 또 열정은 그도 춤추게 합니다. 그래서 열정이라는 것은 춤을 추게 하는데요. 여기 이제 강경수 작가님이 쓴 책이에요. 그럼 이 부분을 짧게 동영상 출판사에서 보여주는 영상을 보겠습니다. 소리는 안 들리는데 원래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리세요? 이제 들려요. 네. 앞에 부분에 소리 없었어요. 네. 요 영상을 봤고요. 네, 이렇게 그림이 그냥 이렇게 검은색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글자 조금씩 있고 이런데 여기에 전문입니다. 이 그림책에. 여기 시처럼 요 전문이 결국 나한테 어떤 리더십을 줄 거냐 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 집에서도 집을 나가서도 강에서도 빗속에서도 바람 속에서 폭풍 속에도 춤을 춰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다 보면 하고 이 그림이 이렇게 쫙 펴집니다. 그러다 보면 이 빗속에서도 폭풍속에도 쉬지 않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무대에서 춤을 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언젠가 그러다 보면 이렇게 큰 무대에서 춤을 추게 될 거야. 그러니까 난 지금도 춤을 출 거야. 춤이 좋으니까. 이거는 근면, 어떻게 성실한 거, 지속성을 갖고 있는 거, 여기에도 이 책이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이 책이 저는 열정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리더십은 여기서 뽑아놔야 되겠죠. 나를 춤추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책에서는 본인이 좋으니까 비바람 밖에서도 남이 보든 말든 그다음 위험한 강에서도 빗속에서도 추운 바람 속에서 남 춤을 춘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를 찾아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필은 여기에서 열정 리더십을 우리가 끌어내기 위해서는 나를 춤추게 하는 그 요인, 그 테마, 그 콘텐츠가 뭔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나를 춤추게 했다는 것은 결국은 나를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그 행동을 하면 시간이 금방 쑥 지나가. 시간 가는 줄 몰랐어 하고 나를 기쁘게 하는 그 시간이 쑥 지나가는 그 관심사를 찾아야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관심사는 있지만 갖고 싶지만 열정을 발휘하고 싶지만 세상에는 우리에게 걸림돌이 있어요. 장애물도 있어요. 그리고 그 장애물들은 뭐였나? 근데 그 장애물이 요때 한번 일시적으로 생긴 장애물이 있는가 하면 어때요? 누군가는 난 키가 작아서, 난 뚱뚱해서, 난 얼굴이 안 예뻐서, 나는 머리가 나빠서, 나는 쉽게 학교를 대학을 좋은 데를 못 나와, 학력이 좋은 데를 못 나왔어. 이것처럼 내가 뭔가 열정을 발휘할 때마다 나한테 걸림돌이나 장애물 내지는 벽으로 작용하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일시적인 것인지 지속적인 것인지 그거를 좀 찾아서 해결하는 방법을 나름대로 찾아야 되겠고요. 5번. 4번은 뭐냐면 우리가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도 열정에 대한 것도 보면 멘토가 있을 때 훨씬 더 좋습니다. 저는 그래서 초등학교 고학년 되면 부모 강의할 때 항상 위인전을 읽히라고 해요.
얘가 좋아하는 관심사에 그 분야에서 이름이 있는 사람들이 위인전을 익히십시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누군가를 따라가고 싶어 롤모델이 있잖아요. 그럼 그가 한 행동을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더 쉬워요. 내가 뭐가 돼야 될지 모르는 것보다 내가 좋아하는 열정을 발휘하고 싶은 그 분야에 먼저 간 선배, 롤모델을 따라가는 게 더 쉽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열정 리더십을 발휘할 때는 리더를 찾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 스스로도 열정이라는 것이 틈시 경험이 있었을 거예요. 초등학교 때든 아니면 내가 뭔가 뭐 십자수를 배웠든 뜨개질을 배웠든 공부를 했든 아니면 무슨 연극 동아리를 했든 내 인생사의 어느 시점에서 반드시 열정 경험은 누구나 하나 이상 있어요. 그거를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경험했었던 것을 계속 기억을 해내서 그것이 필요할 때마다 그걸 자꾸 어때요? 예, 되뇌겨서 그것으로 마인드셋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자기 스스로 주문을 거는 거예요. 체면을 거는 거예요. 나 그때 열정이 있었잖아. 그때 너무 재밌었잖아. 너무 신났잖아. 이런 것들. 그래서 열정에 관련돼서 스스로 이제 자기 주문을 걸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열정에 대한 부분이고요. 여기 열정에 대해서는 제일 먼저 꿈이 나왔습니다. 꿈을 봤을 때 꿈과 관련된 그림책은요. 지금 이렇게 춤을 출 거에도 있지만 공과 피아노도 있고요. 하늘을 날고 싶은 아기새, 토끼 탈출, 뭐 꿈꾸는 웰리, 허먼과 로즈 이건 진로하고도 관련돼 있고요. 너는 어떤 씨앗이니? 이런 부분도 있고 대단한 무엇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요. 대단한 무엇은 어떻게 보면 존중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강아지의 그 훌륭한 가족들이 네 고모는 네 삼촌은 얘기해서 너는 대단한 무엇이 될 거야 라고 하나요. 그래서 아이에게 꿈을 줘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넌 대단한 강아지가 될 거야 라고 했는데 나중에 얼굴을 딱 들었는데 아니 맞아 넌 대단한 고양이가 될 거야 이렇게 합니다. 예, 그거는 너 다른 사람을 문화가 다르잖아요. 강아지 가족들인데 고양이를 입양한 형태가 되겠죠. 그런데도 얘한테 뭐 대단한 뭐 꿈을 줄 수 있는 거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꿈에 관련된 책만 검색을 해도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정도만 소개를 하겠고요. 특히 최근에 봤던 책 중에서 알파트로스의 꿈인데요. 이 새는 평상시는 걸어요. 뒤뚱뒤뚱 걷고 바보새입니다. 별명이. 왜? 걷는 게 너무 뒤뚱거려서. 날개가 3m가 넘어요. 그래서 이 3m가 넘으니까 이 날개를 다 이 깃 안에 숨겨야 돼서 이게 몸이 무거운 거예요. 다리에 비해서 날개가 부피가 너무 크니까 몸을 지탱할 때 뒤뚱뒤뚱 걸어서 한 번도 날지를 못해요. 왜? 여기서는 막 걸리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실은 이 바다를 날아야 되고 높은 데서 날아야 돼요. 그래서 이 알바트로스는요, 그 높은 데를 남들이 저기 올라가는데 부러운 거 날고 싶어서. 그래서 날기 위해서 거기를 많은 시련과 함께 거기를 올라갑니다. 절벽을 어렵게 올라가서 거기서 날게 되는 거. 그래서 되게 꿈을 상징하고 내가 뭔가 열정을, 날고 싶다는 어떤 열정을 갖고 있으면 이 책이 정말 추천하고 싶고요. 모두 다 꽃이 하는 국악동요를 책으로 만들었고, 나 꽃으로 태어났어도 누구나 꽃입니다, 인생에서. 이름이 없는 꽃은 없어요. 내가 그 이름을 모를 뿐이지. 그래서 이 책들도 다 꿈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였고요. 그래서 이런 책들이 있으면 그 책마다 앞에서 기본으로 우리가 함께 이야기 리더십을 이끌어내기 위한 질문이 있고요. 여기서는 그 책에 대해서도 또 조금씩은 다를 수 있죠. 그래서 이 책을 읽은 다음에 내가 꼭 이루고 싶은 꿈은 뭐였지? 장애물이 있다면 그건 무엇이었었지? 나에게 날개는 무엇일까? 내 성격일까? 아니면 내 학력일까? 어떤 자격증일까? 내가 독서력일까?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나의 날개는 별 강점을 의미합니다. 약점은 뭘까? 내가 날기 위해서 기다리는데 그때는 언제쯤일까? 그러니까 내 꿈이 단기 목표로 1년 후, 올해의 목표가 있고 또 중단기로 뭐 5년 후, 아니면 10년 후, 20년 후 이것처럼 내가 나의 꿈을 다 폈을 때를 난다고 표현한다면 내 인생의 어떤 로드맵을 그릴 수 있겠죠. 어떤 시기별로. 예. 그런 것들도 실은 이런 질문을 통해서 그림책을 통해서 리더십이 발현됩니다. 자기다움이라는 부분이 열정이 있습니다. 자기만의 길을 간다는 건데 쉽지는 않죠. 예. 왜? 그렇게 모두 나를 나답게 해주는 것도 있지만 이 사회, 환경이, 가족이, 기타 등등 나다운 거를 이렇게 자꾸 누르는 틀에 가두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긴 난나와 함께 갈 거는 남자친구한테 잘 보이려고 자기가 이렇게 꾸미고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이렇게 남들이 봤을 땐 새집도 달고 다니고 날개도 달고 다니고 좀 특이하게 봐요. 안경도 쓰고 있고 머리도 묶고 그걸 남자친구한테 잘 보이려면 이걸 다 하나씩 버리는데 나중에는 남자친구는 사귀었지만 행복하지 않으니까 그냥 자기 모습을 갑니다. 예, 이런 부분도 자기다움이고 난나의 춤을 춰도 마찬가지예요. 남들은 춤을 추면 되게 날씬한 사람이 춤을 춰야 된다 그러는데 뚱뚱하면 춤 못 추나? 그래서 이 뚱뚱한 상태로도 춤을 춘다 이런 거고 어떤 하루랑 올리버 버튼은요. 어떤 하루도 남자예요. 집에서 태권도 운동해라고 해요. 근데 올리버 버튼은 또 실은 혼자서 뭐 옷 가지고 만들고 뭐 인형놀이하고 옷 이 옷 저 옷 입어보고 꼭 여자 같아요. 그래서 탭댄스를 배우게 됩니다. 여기도 춤을 추게 되고요. 남자라는 성인지적인 관점으로 젠더의 관점으로 이게 뭐 막죠. 그랬을 때 자기가 진정 행복해지기 위해서 좋아하는 거에 열정을 발휘하는 그런 책이고요. 줄무늬가 생겼어도 역시 나다움을 지키지 못해서 이렇게 예, 병이 들어요. 사회에서 바라는 그 색깔대로 가게 됩니다. 이게 다 자기다움에 관련된 예, 책입니다. 그래서 뭐 요 책에서도 따로 뭐 읽어본다면 가족이 나에게 변화를 요구하는 내용이 있는지 아니면 나만의 카렌시아 나답게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나 이런 데가 있는지 뭐 그런 질문도 만들어 볼 수 있고요. 올리버 버튼 계집애래요. 이거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건데 드라마 나빌레라 이 할아버지 젊었을 때 꿈이 최인한 씨가 연기한 그 할아버지가 꿈이 청소년였을 때 발레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어디 사내 자식이 무슨 발레를 해? 라고 해서 발레를 못하고 정년 퇴직한 다음에 이 젊은 손자뻘밖에 안 되는 이 친구한테 발레 좀 알려줘 하고 정말 근데 마지막에 치매가 온 상태에서 마지막 공연을 하게 됩니다.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시니어들 그림책 볼 때나 제가 이때 많이 사용하고 뮤지컬로 유명하죠. 빌리 엘리어트. 우리나라에서도 뭐 많은 청소년들이 오디션으로 뽑아가지고 요거 예 2017년도에 이 엘리어트 빌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주인공을 오디션으로 뽑았습니다. 또 이 내용 자체가 올리버 버튼은 계집애료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어디 남자가 무슨 발레를 해 희한한 뭐 희한한 그 쫄쫄이 같은 걸 입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요것이 어떤 이 그림책하고 할 때 관련된 누구나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뭐 드라마든 영화든 또 책이든 연결해서 할 때 훨씬 더 예, 도움이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이런 식으로 옷 인형 가지고 놀고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였고요. 저는 요거 할 때 82년생 김지영 영화도 같이 이제 열정 얘기를 하는데 좀 옆으로 갔네요. 성인지적 자기다움에 있는데 실은 성별로 인해서 좀 불편함을 느끼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차별 같은 게 자기다움을 조금 젠더의 개념으로 여성다움은 이래야 돼. 남성다움은 이래야 돼. 이게 자꾸 우리가 사회에서 나한테 어떤 그 푸시를 하잖아요. 그때 같이 보면 그 그림책과 같이 소개해드린 게 요 소설책 82년생 김지영하고 요 영화 김지영 그다음에 드라마 웹툰의 며느라기나 드라마 며느라기 이런 것들이 또 있습니다. 예. 조금 더 확대해서 열정 자기다움에서 좀 확대해서 여기까지 소개해드렸고요. 그래서 뭐 내가 받은 성차별, 여성이란 남성이란 뭐 이런 것들 이런 내용도 같이 질문으로 만들면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질문을 그냥 정답이 책의 내용을 잘 읽었는지 알아보는 건 초등학교 수준이에요. 그건 질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발문이라는 것은 이 책에서 내가 뭔가 생각할 거리가 있는지 정답이 있지 않아요. 이 책을 통해서 내가 어떤 생각할 거리를 찾아내는 걸 우리가 발문한다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발문을 책을 보면서 스스로 리더십하고 연결하려면 어떤 내용의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이 하고 어떤 인사이트가 올까? 그래서 리더십이 발현될까? 요거를 한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열정 에너지인데요. 어떤 하루나 발레리나, 예, 벨린다 이런 것들이 어떤 그 열정을 보여주는데 춤의 의미는 조금 전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신이 난 거예요. 춤을 춘다는 것은 열정과 에너지 자체가 거기 내포되어 있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고래도 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런 것들이 다 어떤 열정을 발휘해서 그 고래가 이 점프를 하고 춤을 추잖아요. 링을 통과하기도 하고 빙그로 돌기도 하고 공놀이를 하기도 하고 이걸 춤으로 표현한 것은 열정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표현할 때 더 좋은 것 같았었고요. 그리고 동영상은 제가 나중에 주소를 발레리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신감이에요.
자신감은 자존감하고 연결돼야 돼요. 물론 자존감에 대한 책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자존감하고 자신감이 여기선 자존감이 따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같이 엮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축구선수 윌리가 자신감이 없었는데 어떤 사람에게 저 낡은 축구화를 하나 얻으면서 이제 자신감이 생긴 내용이고, 나보다 멋진 새 있어 요것도 본인이 이 짧은 너무 젓가락처럼 얇은 다리로 인해서 친구들한테 놀림을 받으니까 자기에게 일반적인 게 이제 부리예요. 부리를 매번 이렇게 그립니다. 멋지게 화장을 하죠. 그래서 이 열등감을 갖고 있는 저 부리를 통해서 어떤 긍정으로, 강점으로 얘기해서 자신감이 생긴 내용이고요. 요 나무 인형이 주인공인데, 너는 특별하단다는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 책인데 5편까지 시리즈가 있어요. 그래서 자존감, 자신감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되게 유명한 책입니다. 너를 있는 그대로 특별하게 뭐 존중해주는 그런 책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정의 부분인데요. 시간이 막가네요. 어려움이 있어도 옳은 것을 하겠다라는 건데요. 나에게 옳은 행동을 하는 것 스스로 내려진 가치관에 의해서 정말 이 내용은 너무 좋아요. 이거는 뭐 지구 환경에 대한 내용도 될 수 있고요. 비닐봉지 하나가 지구를 살린 감비아 여인들인데 이 주인공입니다. 비닐봉지를 통해서 환경도 실은 천천히 갔지만 결국 이 비닐봉지로 쓰레기가 생기고 모기가 생기고 병이 전염병이 돌고 이 염소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이 비닐봉지를 먹어서 죽게 되고 이런 상황인데, 이 시작을 한 이 여자가 그걸 가지고 깨끗이 씻어요. 귀찮고 냄새나는데 그 비닐봉투를 깨끗이 씻어가지고 그걸 잘라요. 실처럼 길게 만들어서 그걸로 뜨개질을 해서 재활용 용품 지갑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그거 자체가 어떤 그 환경에 대한 해결도, 지구 환경에 대한 문제도 해결되고 그걸로 수익을 창출하게 됩니다. 그 지역만의 어떤 문화 상품이 됩니다.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지역 상품이 되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구도 살리고 이 사람들이 어떤 수입도 만들어내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책도 이 동영상이 되게 그런 면에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 그 책의 내용을 이렇게 지갑으로 만들어요. 동영상을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동영상으로 보시고요. 그래서 정의라는 것은 이 책을 통해서 읽고서 내가 가장 했던 멋진 정의로운 일은 있는지,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정의롭지 못하다, 내지는 꼭 비겁하다고 표현할 수는 없고요. 바르지 않은 행동을 한 건 어떤 거, 내가 싫어하는 거, 누가 하는 행동 중에서 내가 저 행동 바르지 않아, 그래서 그게 싫은 행동은 어떤 건가, 또 아니면 내가 했던 행동 중에서 부끄럽게 한 행동이 있는지, 아니면 또 내가 여기 이제 요 책에 대한 거니까 혹시 내가 쓰레기 분류는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내가 할 수 있는 지구를 7번, 내가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무엇인지, 아니면 또 내 주변에 항상 롤 모델을 찾으라고 그랬었잖아요. 내 주변에서 정의로운 사람은 누구인지, 어떤 점이 정의로운지, 그러면 그것을 내가 그 면을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그걸 어때요? 따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그런 면에서 이제 봤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정의에서 관련된 건 이제 인류애예요. 나와 관계없는 사람들까지 소중하게 여기는 거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가장 좋은 책은, 인류의 가장 책은 거짓말 같은 이야기예요. 똑같이 조금 전에 난 춤을 출 거야를 쓴 작가가 썼어요. 특별히 이 작가가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건 아닌데, 지구촌에서 매일 사람들이 죽잖아요. 애들이. 그래서 애들이 내가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한국에 있을 때 이렇게 다른 나라는 애들은 뭘 하고 있는지를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이 어떤 그 글로벌하게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지구촌, 말 그대로 지구촌이라서 지구촌 아이들이 내가 이렇게 사는 동안에 이렇게 살고 있구나를 좀 알게 되고, 그래서 어떤 그 인간의 어떤 휴머니즘, 인류의 이런 것들을 조금 발현할 수 있도록 그런 느낌이 드는 책입니다. 내가 라면을 먹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책은 이제 그런 면에서 정의로운 책이기도 하면서도 인류애를 볼 수 있는 거고요.
희망에 대한 것은 은근히 많은 것 같으면서도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꽃들에게 희망을, 그리고 제목 자체가 그래서 글밥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예, 그림책으로 분류했고요. 가드를 올리고 이런 것들, 요 가드, 내가 다시 한번 도전하는 거, 나 할 수 있어, 뭐 이런 거, 그런 것들도 좋고요. 다음에 예. 그다음에 이제 소신에 대한 건 내가 믿고 있는 것을 확고한 의지로 행동하는 거. 조금 전에 말한 이거나 꾸고는 처음에는 육지에 살았대요. 이 고래가. 그런데 나중에 야, 네가 거기 어떻게 가 하는데도 힘들게 쉰 게 이 짧은 다리로. 몸은 크고 이 지느러미가 다리였고 뒤에 꼬리였고 그걸로 꼬리로 걸었고요. 이 지느러미는 조그만 손이었어요. 그래서 너 바다까지 가다가 죽어라고 하는데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가서 결국은 예, 바다까지 가서 바닷속에서 이제 살게 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되게 의미 있고 소신껏 하는 거고요. 정의에 대해서 양심을 얘기할 텐데요. 제일 좋은 건 양심 팬티입니다. 양심 팬티 책 읽어보면 나는 양심상 이 카멜레온이 은날을 했어. 너무 급하게. 여기 앞에 있죠. 은날을 해서 휴지가 없어서 누가 여기 널어놓은 저 팬티로 은날을 해결을 한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 내 양심이 얘기를 하는 거야. 카멜레온의 양심이. 야, 그거 너 그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그렇게 흩버리면 저거 버린 거 아니야? 앞에 구멍도 뚫리고 저거 버린 걸 거야. 그랬더니 아니 그거 누가 쓰려고 빨아놓은 거면 어떡할 건데. 그래서 아무도 네가 쓴 거를 모르게 너 깨끗이 빨아서 제자리에 놔야지. 그 누군가 걸어낼 수도 있는데 네 맘대로 쓰고 버리면 어떻게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걸 정말 깨끗하게 빨아서 걸어놨더니 알고 보니까 토끼가 변신용으로 쓰는 가면이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양심 팬티 뭐 요 내용 보면 충분히 양심에 대한 부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요 동화책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이 책임감인데 어떡할까요? 시간이 조금 예, 1시간이 좀 다 되고 있어서 질문 요런 스타일로 하는지 요청 사항이 있을지 봐야 될 것 같아서 요거는 다음으로 넘겨도 될까요? 아니면 조금 짧게 뒷부분은 점점 짧아지니까 보여드려야 될까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오늘 첫 시간이라 다들 그 정보에 관한 질문이 좀 있으실 것 같아서 혹시 네. 좀 질문이 있으시다면은 이렇게 질문 받고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도 되고, 뭐, 다음 주에 넘겨서 다음에 좀 빠르게 그렇게 보셔도 좋고요. 네, 그럼 우선 네. 여기까지 한 거 보고 질문. 음, 그림책 선별은 그 그림책 읽어보시고 요거 그 품성별로 넣는데 얼마나 걸리셨어요? 저 계속 고민했어요. 계속 고민했어요. 아, 네. 아예 이렇게 표로 만들어서 또 이렇게 해서 한판이 다 집어넣어요. 넣고 있어요. 네네. 제가 덜렁대기를 하는데 뭐 하나 맡으면은 그좀 책임의식이 있어서 요걸 세팅을 한번 하는 게 제가 이창준 대표님하고 MOU 맺은 그 기념으로도 이거는 하나 세팅을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같아서 계속 책을 정말 수도 없이 봐요. 오늘도 도서관을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는지 몰라. 네. 네. 계속 검색하고, 계속 검색해. 하나 단어를 넣고, 예를 들어서 오늘 한 뭐 양심이다. 그럼 양심을 걸어놓고, 양심 관련된 그림책을 다 찾아봐요.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리고 또 어떤 거는 이 블로그나 출판사에서 얘기한 게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키워드하고 대표님이 지금 여기서 한 품성 리더십이 하고 다르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맞추는 건 근데 가능하면 일반 책으로 맞출 게 아니라 품성 독서에 맞추려고 하니까 그래서 찾기가 좀 더 어려웠던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하는 데 네. 있어서. 근데 꼬박 일주일 이상 그전부터 계속 전반적인 틀은 잡아놓고 있었지만 요렇게 해서 찾아야지 했는데 계속 찾아요. 딱 떨어지는 게 없어서 그러고 음. 있습니다. 네. 네, 아까, 네, 질문. 예, 네. 그게 비닐봉지 하나가 예서 PPT 그 파워포인트에서 비닐봉지 하나가 지구를 살린 감미아 여인들인데 그 하나예요? 아니면 비닐봉지 하나가예요? 하나가, 오타 있었나요? 네. 아, 하나가. 글자 틀리죠? 하나가죠? 그랬군요. 예. 네. 제가 덜렁댄다 그랬었죠. 예. 마음은 급해가지고 오늘도 오전에 강의하고 오후부터 PPT 작업을 오후부터 했어요.
시간은 예, 진작부터 주셨는데, 예, 그래서 하나가. 하나가,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음. 강사님 혹시 그 오늘 네, 강의하신 거 PPT 자료 끝나고 요거 다 네, 업로드 해주실 수 있나요? 네, 해드릴게요. 네, 해드릴게요. 아, 네네. 아, 제가 네. 요청드리는 이유가 그 주제별로 그림책이 다 들어가 있어서 요거를 혹시 괜찮으시다면 공유를 네, 해주시다면은 드릴게요. 써먹으실 분이 많으실 것 네, 같아가지고 드릴게요. 여쭤봤어요. 네, 네. 네, 드릴게요. 예, 네. PPT는, 예. 질문 또 없으신가요? 그 하나 지금 아이고. 거기 네, 위에 있는 오케이 이거 의미가 뭐가 특별하게 있나요? 네. 오케이의 제 이름이 옥경인데요. 예, 예, 옥경인데, 이걸 예, 보시면 제가 이제 파워인이 예. 올리위너예요. 올리위너가 되기 위한 그 약자예요. 프로그레시브 투 올리위너인데 뭐냐면, 이 오는 관역이에요, 선생님. 아니, 예, 관역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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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역에 일이 있잖아요. 예, 일이 예, 예. 화살이에요. 그리고 그 화살의 방향이고 거기 나비가 좀 붙어 위에 있어요. 하나 붙어 있고. 그거는 내 가치경이요. 어차피 한 번밖에 안 사는 인생을 그러니까 제가 제 인생 그림책이 꽃들에게 희망을 해요. 애벌레로 살지 않고 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변태해서 고치가 돼서 그걸 이겨내고 나비가 되겠다는 제 열망입니다. 열망으로 그렸는데 예, 전문가가 그린 게 아니라서 저 약간 어설프게 됐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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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그 네. 일자도 그 K도 그 느낌이 뭔가 있는 것 같아서 그냥 쓰신 게 네, 아무 뜻 네. 없이 그냥 고래 K를 그리시는 않으신 것 같아서 그냥 네.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오케이가 옥경이도 있고 이제 아버지가 예전에 지금은 이제 삼성전자 같은 소리사를 하셨어요. 어렸을 때. 근데 아버지가 오케이 소리사라고 하셨어요. 그때. 그래서 제 별명이 오케이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오케이. 저를 부를 때. 친구들도. 그래서 오케이가 되게 저 좋아요. 그 말이. 그래서 나름대로 풀어보려고 하다 보니까 저런 모양이 나왔어요. 예. 저도 개인적으로 오케이를 참 좋아하고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네, 네, 여쭤봤습니다. 좋습니다. 관심 네, 있게 네. 봤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관심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질문 없으시면 오늘 그만해요. 빨리 이거를 제가 5분 안에 풀을까요? 네, 다른 분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없으시면은 그렇게 진행해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책임감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그림책에 대해서 결국 보고 이야기를 내가 느낀 점을 자꾸 끄집어내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게 이제 내 책이 되고 내가 그걸 리더십을 활용할 때 품성 리더십일 때 다른 사람에게 권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 책임감 앞에 건 네. 선생님, 끊어서 죄송해요. 질문을 채팅창에 한 분이 네. 해주셨네요. 네네. 그, 그림책으로 품성 부분을 관점으로 연결시키셨는데, 혹시 품성 관련 말고 치유 쪽으로 연결이 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 네. 달아주셨어요. 네. 강성훈 선생님이 질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여기 말끝마다 그림책 테라피를 하라고 그러잖아요. 치유가 되는 거예요. 깊게 들어가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했던 질문 중에서 이렇게 질문이 하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아니고 다음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질문을 기본적인 질문 5개 빼고 그 내용에서 나한테 오고 상대방에게 내가 조금 이 얘기를 좀 들려주고 싶다는 것을 발문을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내면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했을 때 왜 그랬을까요? 또 그렇게 해서 좀 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라고 해서 그림책으로 주제를 마음 열기가 쉽잖아요. 네 문제가 뭔데? 너 그거 고쳐야 되잖아. 라고 말하면 거부 반응이 오잖아요. 그림책에서 조금 마음을 돌려서 조금 변화된 그림책을 찾아서 주잖아요. 그러면 상담이 돼요. 그래서 그림책 테라피라고 한 이유가 이걸로 치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그림책 테라피 책도 정신과 의사들이나 상담 전문가들이 쓴 책들이 많이 있어요. 그 책 보시면 이게 상담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구나를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책들은 제가 또 이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꼬리를 돌려주세요는
배가 고파서 여우가 할머니가 잠깐 뭐를 하는 사이에 우유를 먹었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요 꼬리를 딱 잘라버렸어. 그랬더니 얘가 너무 창피해요. 친구들이 나하고 안 놀아줄 텐데 나 창피해요 했더니 할머니가 그러면 네가 먹은 우유를 도로 가져와 라고 했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우유를 어떻게 가져와요? 그래서 계속 우유를 갖다 달라고 우유를 구하기 위한 과정이고 나중에 결국은 우유를 구해서 할머니한테 드리니까 할머니가 꼬리를 꼼꼼하게 꼬매줬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한 행동이 뭐였냐면 허락 없이 배고프다고 남의 물건에 우유를 먹은 거야. 그래서 그거로 인해서 내가 벌을 받은 거죠. 꼬리를 잘린. 근데 그거에 대해서 책임지기 위해서 이렇게 여우의 여정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감을 얘기할 때는 정말 좋은 어떤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동영상이 제가 시간을 1시간 반이나 2시간인가 하고 생각을 조금 작곡해서 이런 동영상을 다 집어넣었어요. 그거는 나중에 그냥 사이트로 그냥 여기 사이트가 있어서 그대로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아까 강성 선생님처럼 테라피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하다 보면은 이 질문에서 본인이 무게감을 느끼고 있던 거, 내가 얹혀 있는 거, 책임감으로 해서 힘들었던 거 이걸로 나와서 울고 예, 다 치유합니다. 내가 책임져야 할 것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지금 내가 책임감으로 엇눌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어때요? 뭐가 책임져야 돼요? 라고 하는데 그때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계속 깊게 예, 3번만 질문하면 이미 치유 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심리 쪽으로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그 사람이 속마음이 어떤지를 알 수 있고요. 또 가족 구성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어떤 희생, 헌신을 하면 안 되는데 가족 구성으로서 내가 책임져야 할 것이 있나요? 라고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식구들이 다 나만 보고 있어요. 뭘 해도 나만 봐요. 이렇게 했을 땐 되게 그게 힘들어요. 그래서 자기 서름에 예, 되게 스트레스나 심리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억울함이 있는데 그게 치유가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게 상담이에요. 테라피는 그림책은 하나의 미술치료, 원예치료처럼 도구일 뿐이에요. 이 그림책이. 그걸로 인해서 이제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가족으로서의 나의 역할은 무엇인지, 또 내가 책임감이 부담이었던 경험이 있었는지, 나에게 어떤 책임감이 스스로 책임을 완수해서 나 쓰담쓰담 해주고 싶었던 어떤 경험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 책을 읽고 함께 이야기를 하면 이제 그 리더십에서 자기가 테라피가 되고 변화가 올 거예요. 리더십이라는 것은 결국은요, 상대가 나를 만난 그가 팔로우든 아니면 어떤 파트너든 간에 그 사람이 이 품성대로 이 리더십이 발현되길 바라는 거잖아요. 어떤 거?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길 바라는 거잖아요. 이 책을 읽고 질문을 자꾸 던지다 보고 그 질문에 답을 찾다 보면 나 책임감을 가져야 돼. 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책임감에 대해서 예, 본인도 더 경우에 따라서는 책임감에서 내려놓는 경우도 있죠. 너무 버거울 때는 할 수 있는 것만큼 하는 것도 너무 예, 좋은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아니면 내가 이 동료든 직업이든 내가 책임감을 가져야 되지 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어서 제가 이 책을 좀 추천했고요. 책임감에서 시간 엄수인데 시간 엄수는 일반적으로 시간을 지켜야 되는 되게 쉬워요. 근데 다른 사람과 그들이 시간에서 깊은 존중심을 보인다라고 딱 설명하니까 대표님 이거 진짜 어려워요. 딱 맞지 않아요. 요거는. 정말 이거 고민 엄청 많이 했어요.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 엄수와 여기 풀이한 시간 엄수는 달랐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돼요. 그래, 맞아. 책임감이 있다면 그래서 약속된 시간을 지켜야지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걸 시간 엄수라고 하니까 더 어려웠어요. 약속이란 말을 했으면 더 쉬웠을 것 같았는데 그래서 저는 그냥 일단 시간에 대한 걸로 책을 2개월을 뽑았어요. 그게 뭐냐면 지각대장 존이라는 건데 이제 존 버닝햄도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이 다비드 칼리도 엄청 유명한 사람이에요. 요 옛날에 정말 오래된 이 책을 약간 편집했다고 할까요? 약간 표절 냄새가 나기도 한 이 다비드 칼리가 또 왜 지각을 했냐면에서 요 내용을 그대로 예, 모티브를 가져와서 만든 책이에요. 그래서 예, 여기서는 왜 시간을 지켜야 된다는 게 아니라 조금 관점이 시간 약속이 아니라 다른 거로 돼서 요건 좀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계속 수정을 할 생각입니다. 요 책은 진짜 제가 어려웠던 부분이었거든요. 요 부분은. 그래서 요건 이제 그런 시간에 대한 내용만 할 때 그거 기준을 했고요. 돌파력.
말이 어려웠어요. 장애물이나 갈등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나가는 거. 이거 다 우리가 도전이라고 하지 않나요? 도전이나 용기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돌파력 하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실은 도전 용기.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게 이까짓 것 같아요. 여기 김영순 선생님 오셨는데 김영순 선생님이 이 책, 이 두 책 되게 좋아하세요. 예. 이까짓 건 작은 눈덩이 꾼 이거에 뭔가 도전하는 성장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돌파력은 결국 도전하는 것이다. 어려운 장애물을 극복하는 것이다라고 해서 저는 이제 이 책을 권했고요. 문제 해결.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요, 오리건의 여행이 출판사에서는 진정한 자아를 찾아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요. 이 어느 날 여기 이제 듀쿠는 피에로예요. 그 서커스단에서 이 빨간 코를 붙이고 이 빨간 코가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너무 꽉 붙었어. 그래서 그냥 피에로의 인생, 내가 살고 싶은 듀쿠가 아니라 그냥 서커스단의 그냥 이렇게 그 피에로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묘기를 부리던 자전거를 타고 묘기를 부리는 저 곰이 오리건이에요. 오리건에서 와서 또 오리건이 말을 하는 거야. 듀쿠 나 좀 내 고향으로 집으로 데려다 줘. 그렇게 하니까 근데 그건 모르는 거죠. 진짜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림책이니까. 그래서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는 데려다 주고 싶어. 근데 실제 마음은요. 듀쿠도 떠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 거야라고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약속 같은 것 같아요. 문제를 해결하는 거. 왜냐하면 약속이기도 하고 저 곰이 이제는 오리건으로 가야 되는데 이 미시시피에서 거기까지 갈 되게 미국을 이렇게 가로질러 가는 거리거든요. 거기를 돈도 없이 그냥 걸어서도 가고 뭐 기차도 얻어 타고 이러면서 결국 저 곰이 사는 그 숲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그때 가서 자기 꽉 붙어서 떼어지지 않던 자기 살처럼 딱 붙어가지고 안 떼어지던 이 빨간 코가 떨어지니까 빨간 코를 던지고 혼자서 자기 길을 가요. 그래서 자기를 진정한 자아를 찾는 것도 있지만 오리건 여행은 오리건에 대한 어떤 문제 해결이잖아요. 오리건을 데리고 어떻게 그 고향까지 갈 것이냐를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가니까 저는 문제 해결이라고 또 봤습니다. 그렇게 갔고요. 도시의 물이 차올라요. 이게 이제 문제 해결이고 또 하나는 이웃사촌은 두 사이가 좋지 않은 이웃 그 토끼가 서로 이제 불편해요. 서로가 달라서. 그런데 여우가 이 둘이서 싸우고 있는 이 토끼들을 잡아먹으려고 딱 그렇게 오니까 그때서 굴을 파서 다른 길로 굴을 파서 도망가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실은 하나의 뭐 여우라는 적을 공동의 적을 만들어줘서 이게 문제 해결하는 과정이라서 우정도 되죠. 이게 실은 내용으로 보면 우정도 되는데 문제 해결도 되겠구나 싶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리건의 여행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내용들이 쭉 오는데 요거 그냥 자료 그대로 실은 여기 김영 선생님이나 김천 선생님은 저한테 이거를 돈을 내고 배우시고 자격과정을 하신 분들인데 죄송하네요. 이렇게 이쪽에서 쭉 풉니다. 그래도 여기 식구들이니까 네,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하시면 되는 겁니다. 목표 마지막 책임감에서 목표 달성은요. 어려움이 있어도 쉽게 목표를 수정 않고 주어진 일을 완수하는 거잖아요. 슈퍼거북이 단연 최고입니다. 슈퍼거북이가 원래 느리잖아요. 근데 우연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토끼와 거북처럼 토끼가 잠을 자는 바람에 낮잠을 자는 바람에 이겨버렸어. 그런데 사회적으로 어때요? 야 슈퍼거북이야! 라고 막 얘를 이렇게 떠하니까 그에 대한 책임감이 생기는 거예요. 왜? 내가 우승을 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빠른 줄 알고 있잖아. 근데 나 실은 안 빨렸잖아. 빠르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해요. 얘는 열정에 갖다 놔도 상관이 없어요. 열정 리더십에도.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빨라지게 되거든요. 그 과정들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물론 끝에 가서는 너무 지쳐. 그래서 나중에 토끼가 슈퍼 거북이 있고요. 왜 슈퍼 거북만 있어요? 라고 사람들이 찾고 오면서 슈퍼 토끼도 있어요. 슈퍼 토끼는 내가 지금 자만심에 빠져서 빨랐는데 그 딱 한 번에 낮잠 자는 것 때문에 졌잖아요. 그 오명에서 절대 달리지 않으려고 그래. 자기 다움을 눌러요. 난 절대 안 달릴 거야. 또 한 번 지는 일은 안 할 거야. 이렇게 해서 포기하고 있는데 동물들 달리기 대회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본능에 휩쓸려서 우승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토끼는 자기 다움을 다시 찾아서 빨리 달리기를 하고 슈퍼거북이는 정말 1등을 못했어요. 그렇게 빨리 달리는 건데 연습을 했는데도
근데 요번엔 거북이가 잠이 들었거든요. 너무 피곤해서. 그 운동을 너무 많이 해서. 근데 1등을 못 했는데 너무 마음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가는 꽃도 보고 달팽이도 볼 수 있고 집에서 일광욕도 하고 너무 좋아서 행복해해요. 자기다움을 찾는 모습이라서 실은 자기다움을 찾는 책이기도 하면서도 이렇게 목표 달성을 하는 그런 내용이라서 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청소부는 제가 대학생들한테 직업윤리할 때 많이 강의를 해요. 자기가 그 청소부였는데 이 거리를 청소하면서도 이 거리가 무슨 거리인데 왜 그 거리인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우연하게 예술가들이 거리인 걸 알고 예술가들을 위해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 공부를 하게 되고 그거에 대해서 강연을 할 수도 있게 되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오라고 해도 안 하고 강의 안 하고 자기 청소부 하는 그 구역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강의를 하면서 청소를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목표 달성한 거죠. 본인이. 내가 닦고 있는 이 거리가 무슨 거리인지는 내가 알고 설명해야 된다는 부분에서 그런 의미로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책을 했고요. 제가 여기까지 저는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도 첫날이었는데 리더십으로 완벽하게 제가 품성 리더십이 완전히 머릿속에 있진 않아서 자꾸 이렇게 들여다보고 공부를 하면서 보긴 했지만 또 아까 부족한 면은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계속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어떤 그대로 이건 정말 안 맞아요 라고 말씀해 주셔도 제가 다 수용하겠습니다. 그래야 완벽한 이 세팅이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런 이야기도 해주셔도 좋습니다. 네, 전 여기까지니까 질문 주세요. 소감도 좋습니다. 네, 오늘 고생해주신 이제 정옥경 강사님께 다 같이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엄청나게 준비를 하셨네요. 네. 저기 그림책으로 학교나 또는 청소년들이나 강의를 많이 나가고 지금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강의하시는 것으로? 네, 이런 테라피 쪽으로 약간 교육적인 걸로 해요. 그러니까 리더십을 제가 이 품성 리더십을 모르는데도 내가 이 강의를 오케이 수락한 거는요. 이 그림책을 통해서 교훈을 얻는 부분으로서는 강의를 지금 하기 때문에 리더십을 몰라도 가능하겠구나라고 해서 흔쾌히 했습니다. 네, 그래서 대상은 노인까지 가고 있어요. 노인들까지도. 그 책 목록 중에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책으로 좋아하는 책이긴 한데 망태 할아버지 네네. 그게 좀 빠져서 섭섭하고 망태 할아버지는 용서 극렬에 넣었어요. 다음에 또 나오는 거죠. 네, 다음에 또 다음에. 있어야 되잖아요. 용서할 때 아. 망태 할아버지가 잘못한 애들 데려가서 도장 찍잖아요. 근데 그거는 넓은 마음으로 봐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극렬에다 제가 그 책을 넣었어요. 다음 시간에도 계속 있는 거구나. 네, 4번 있죠, 이거. 네. 네. 그 네 책 번 넣습니다. 있고요. 네. 강사님 혹시 오늘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혹시 그 네, 개인적으로 질문 있으신 분들 이제 카톡방 통해서 질문을 그러셔도 드리라고 좋고요.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급하신 분은 네네. 지금 말하시고 아니면 그렇게 톡방에 놓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저는 네네. 저 하나 질문할게요. 제가 네, 좋아하는 그림책은 앤서니 브라운 책을 좋아하거든요. 훌륭하죠. 정말 훌륭하죠. 네. 네, 앤서니 브라운 책이 우리 애들 어릴 때 이제 한두 권 나왔을 때 그 책을 보고 제가 네. 반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음, 모았는데 지금은 16권인가 모아서 우리 그 아들의 아들을 줬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 책은 주로 어떤 거에 속하나요? 앤서니 브라운 앤서니 작품은 브라운도 주제가 다 가족적인 얘기를 다르잖아요. 많이 하죠. 근데 보통 네, 가족적인 얘기를 많이 해요. 형 네, 얘기, 엄마 맞아요. 얘기, 뭐 음, 아빠 얘기, 뭐 예. 예. 그래서 그래서 실은 가족의 역할, 악당 이름 기억이 안 나요. 악당 예? 그 가족 앤서니 브런진 이야기라든가, 악당 뭐더라? 저도 갖고 있는 예. 게 너무 여러 가지라서, 네. 앤서니 브라운 책은요, 그냥 가족에 대한 거랑 친구, 교우 같은 게 있었죠. 친구. 뭐 공원에서라든가 우리 예, 친구하자 이런 예, 것들은 인간관계에 대한 것들이라서 여기 품성 예. 리더십에서는 뭐 우정 정도는 넣을 수는 있어요. 아, 그런데 그 리더십하고 딱 연결되는 책은 앤서니 브라운에서 별로 찾아지지가 않았어요. 그렇죠. 그냥 그 네, 따뜻한 얘기
약간 그런 얘기 같아요. 악당 네. 벌렁코라고 있는데 아, 그거는 네네네. 어디에 들어가나요? 악당 벌렁코. 제가 좀 고민을 하고 찾아볼게요. 근데 앤서니 브라운 건 아예 제가 제외시켰어요. 왜? 아, 리더십하고 아닌 거야. 아, 코드가. 아, 코드가 아니어서 아예 안 음, 봤어요. 앤서니 브라운 건. 여기에 늘 생각을 안 하고 있었어요. 한번 좀 아, 볼게요. 한번 네. 그래도 선생님이. 예. 오히려 선생님이 그 책들을 많이 보셨다면 저는 여러 사람 걸 보니까 더 안 들어와요. 근데 선생님이 앤서니 브라운 책을 좋아하시면 선생님이 보시고 야, 요 책은 여기다 넣으면 좋겠어 하고 오히려 저한테 팁을 아, 주세요. 그럼 제가 한번 그렇군. 같이 보고 선생님하고 저하고 한번 연구 좀 해보고 적당한 곳에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손주한테 넘어갔는데. 아, 그래도 한번 찾아보시면 또 예, 되죠. 네. 네네. 네. 만약에 그 초등학생 수업 들어가면은 한 40분, 50분 하나요? 45분요. 45분 하면은 네. 책 한 권 40분에서 하나요? 45분. 아니면은 두 권이나 이렇게 하나요? 책 한 권으로 한 시간. 한 권이에요, 한 권. 그리고 네? 애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애들 건 그런가요? 이거 이렇게 얘기하는 건 여기 선생님들이 강사님이시거나 어떤 리더 역할을 하시는 분이니까 제가 이렇게 한 거예요. 애들은 책 하나 읽고 느낀 점 뭐예요? 하고서 포스트 읽기도 하거나 뭐 활동이 들어가야 돼요. 활동이. 뭔가 만들고 몰고 이런 거 들어가야 되지. 이거 책만 보고 이야기하면 별로. 품성 독서는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는데 뭔가 참여하는 걸로 하고 결과물이 나와야 돼요. 자기들이 참여한 거. 이 책으로 테라피 안 돼요. 학생들은 초등학생들 어려워요. 중학교 저학년도 어려워요. 애들이 45분간 어떻게 집중을 해요? 활동 그러니까 워크시가 있어야 활동을 넣어야 돼요. 되겠죠. 네. 활동을. 활동. 예, 그래서 네. 열정 같은 것도 해도 열정을 일으킬 수 있는 거, 뭔가 꾸준히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도 게임 같은 거 만들어 놔야 돼요. 같이 하도록. 그다음에 뭔가 조별로 만들어서 니네 열정 좋아했었던 거, 열정이 있었던 거 한번 포스트잇으로 아니면 그림으로 그려봐. 그래서 전지를 이렇게 잘라서 주고 해서 그룹별로 자기가 좋았던 걸 그림으로 그리거나 글씨 써서 해서 조별로 발표시켜 주는 거 이런 거 해야 돼요. 절대 대화로 이 테라피식으로 대화하는 건 안 돼요. 애들은. 그러니까 빨리빨리 돌려야 돼요. 책을 한 권 가지고 안 돼요. 한 권 보고 유사한 책들 빨리 보고. 어렵구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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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질문을 카톡방 통해서 해주시고요. 마지막 네. 하나인데 아까 동영상을 두세 개 보여주신 것 같은데 이렇게 동화책이 동영상으로 나온 게 제가 이제 그전에는 몰랐고 지금 보니까 많이 좀 여러 개 있나 봅니다. 네네, 많이 있고요. 그 아, 뭐냐면요. 유튜브에 있어요. 아, 유튜브에 그림책을 이렇게 검색을 내가 그림책이 있으면 우선은 왜냐면 책이 도서관에도 누가 빌려가고 그럼 없잖아요. 저도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어도 없으면은 결국 이 동작구 근처에 여러 군데를 가는데 없잖아요. 그러면 매번 못 사잖아요, 책을. 이미 갖고 있는데 또 계속 그러니까 옛날 거는 제가 안 사려고 그래요. 최근 거만 좀 도서관에 아직 빛이 안 된 거서 최근 걸 사려고 하다 보니까 일단은 검색을 합니다. 유튜브에. 그러면 유튜브에 있는 걸 제가 아까 자른 거예요. 그거만. 아, 본캠으로 짜가지고 영상을 따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 링크 보내드리면 그렇게 음. 보시면 돼요. 예, 그렇게. 감사합니다. 네. 네. 또 추가 질문은 카톡방에 해주시고요. 제가 잠깐 짧게 광고 말씀드리고 이제 끝내자면 오늘 제가 품성독서 단톡방에도 풀어서 이제 들어오신 분이 계신데 이후에도 계속 신청하셔서 듣고 싶다 그러면은 반드시 신청 설문을 작성하시고 비용을 납부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시고 싶으신 분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문의를 해주시면은 제가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내일 9시 한국 시간 저녁 9시에 저희가 품성 카드를 만들었었는데 이거를 많은 분들이 어떻게 활용하면 되냐라고 이렇게 문의가 들어와서 내일 저녁 9시에 1시간 동안 품성 카드 활용 1일 세미나를 할 거예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은 신청하시고 함께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다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